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교재 4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7페이지를 보시면 피처 생성 조건이 3가지가 나와요. 밑줄을 긋도록 할게요. 첫 번째, 스케치는 닫힌 영역으로 작성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스케치 선이 겹쳐지지 않도록 작성을 해야 한다. 세 번째, 스케치는 완전 상태로 작성을 해야 된다. 완전 상태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제가 오른쪽 상단 부분에 카드를 띄워 놓을 거예요. 그 링크 가셔서 다시 한 번 더 복습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정면도에 그냥 임의로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릴 거예요. 그 다음 일부분을 제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피처의 생성 첫 번째 조건, 닫힌 영역으로 작성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위쪽에 있는 스케치는 닫혀져 있는 영역이라고 해서 지금 이 영역을 패곡선의 영역이라고 해요. 이 위쪽에 있는 영역을 이제 패곡선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완벽하게 닫혀져 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은 이제 열려져 있다. 이제 이쪽 부분이 열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곡선이라고 합니다. 열려져 있는 영역. 그래서 입체적인 형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스케치를 작성을 할 때 이렇게 완벽하게 닫혀져 있는 패곡선의 영역으로 작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돌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돌출을 할 때 지금 이쪽의 영역은 돌출이 가능해요. 완벽하게 닫혀져 있는 패곡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에 반면에 아래쪽은 이렇게 일부분이 열려져 있으면 돌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체적인 형상을 만들 때 스케치를 잘 했는데 이렇게 돌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부분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스케치 선이 제가 작성을 할 때 직선 하나, 직선 둘, 직선 셋, 직선 넷 이렇게 4개만 그렸죠. 직선들이 여기에 여러 개가 막 겹쳐져 있어요. 선들이 여러 개가 겹쳐지다 보면 이 인벤터는 이 영역을 잘 인식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들이 겹쳐지지 않게 작성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스케치는 완전 상태로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열려져 있는 계곡선의 영역을 이렇게 이제 닫아 볼게요. 닫혀져 있죠. 돌출을 해보겠습니다. 이 2개 영역을 돌출을 해볼게요. 돌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스케치가 완벽하게 구속이 되어 있어서 변경이 되지가 않아요. 그에 반면에 불완전 상태의 스케치는 스케치가 이렇게 이제 변해요. 그럼 내가 원하는 형상, 정확한 형상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겠죠. 불완전 상태의 스케치가 변경이 되게 되면 입체적인 형상 또한 변경이 되게 돼요. 이렇게 이제 모델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완전 상태의 스케치를 작성을 해야 돼요. 정리할게요. 닫혀져 있는 패곡선의 영역으로 스케치를 한다. 스케치 선이 겹치지 않도록 작성을 한다. 스케치는 완전 상태로 작성을 한다. 이 3가지 조건 주의하셔서 제 피처를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47페이지 3번 보조선 활용. 보조선으로 활용하는 선은 이제 구성선과 형상투영선이 있어요. 다시 컨트롤 Z를 눌러서 돌출이 되기 이전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우겠습니다. 사각형만 남겨놓도록 할게요. 이 선들을 모두 다 선택을 해서 이 위쪽에 구성선, 구성 기능을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점선으로 바뀌었죠. 이걸 구성선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돌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돌출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치 영역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뜨게 돼요. 다시 말해서 이 구성선은 이제 주로 보조선으로 활용을 할 때 사용을 해요. 보조의 수단으로만 사용을 하는 선이기 때문에 입체적인 형상을 만드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로 사용하는 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러한 이제 보조선을, 구성선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취소 누르시고 컨트롤 Z. 이 스케치를 선택을 하고 이제 구성선
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점선으로 변경이 되고 다시 한 번 더 선을 선택을 해서 구성 클릭을 하면 이제 해제가 되게 돼요. 이 구성 기능이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을 그리게 되면 바로 이런 구성선을 만들 수도 있고요. 교재 48페이지 형상투영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3D 모형에서 돌출로 입체적인 형상을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네, 10. 이 앞쪽에서 제가 스케치를 하도록 할게요. 스케치. 사각형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꼭지점 부분에서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정확하게 저는 꼭지점에서부터 사각형을 그려서 이 부분을 이제 돌출을 시키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4 정도, 4 정도. 꼭지점의 위치가 된 것 같아요. 네, 돌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출을 해보니 지금 여기를 보시면 네, 단차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꼭지점으로부터 돌출이 되지가 않아서 그래요.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느냐면 정확한 지점으로부터 스케치를 작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이 꼭지점으로부터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는 형상투영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형상투영 기능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형상투영을 할 때에는 점, 네, 이러한 점을 투영을 시켜서 불러올 수도 있고요. 직선을 투영을 시켜서 형상투영선을 불러올 수도 있고, 이 면을 선택을 해서 이 모서리들을 모두 불러올 수가 있어요. 다시 컨트롤 Z. 앞쪽에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Shift 마우스 휠 드래그를 해서 형상투영, 이 뒤쪽에 있는 모서리 선들을 투영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뒤쪽에 있는 모서리 선들을, 내가 이 모서리 선을 투영을 시켰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선의 끝점으로부터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네, 가로 세로 크기 5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돌출을 할 건데, 돌출을 하기 위한 조건, 피처를 생성하기 위한 조건 방금 진행했었죠. 첫 번째 조건은 스케치가 닫혀져 있는 영역으로 작성이 돼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패곡선의 영역. 근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 부분이 열려 있어요. 여기 부분은 정확하게 닫혀져 있는 패곡선의 영역이지만 지금 이쪽 부분은 이 스케치선, 여기 부분이 열려져 있죠. 열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열려져 있는 계곡선의 영역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이런 식으로 스케치가 작성이 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이 두 개의 선을 구성선으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구성선으로 변경을 하고 내가 돌출을 하고자 하는 영역만 정확하게 닫혀져 있으면 돼요. 인벤터에서는 지금 이렇게 열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돌출은 가능합니다. 돌출은 가능해요. 근데 다른 3D 모델링 프로그램에서는 스케치가 이런 식으로 열려져 있으면 돌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습관을 들일 거예요. 모든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닫혀져 있는 영역, 내가 돌출을 하고자 하는 영역만 완벽하게 스케치를 한다. 닫혀진 영역으로. 그 외의 나머지들은 그냥 구성선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돌출. 정확하게 이 꼭지점으로부터 스케치가 작성이 되고 돌출이 되었기 때문에 단차가 없이 이런 식으로 형상을 구현을 해낼 수 있겠죠. 네, 다음 시간에는 피처 작성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진행하면서 제 못깎기와 못따기 피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